네, 반갑습니다. 나홀로 시골 개발자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얄코 고윤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프리랜서 일하면서 인프런에서는 이와 같은 강의들로 지식 공유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큰 규모의 강의 하나를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얄팍한 코딩 사전이라는 채널에서 어려운 프로그래밍 개념들을 쉽게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5월에는 혼자 공부하는 얄팍한 코딩 지식이라는 책을 출간해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제가 어떻게 개발자로서 혼자 성장해야만 하는 그런 오지와 같은 환경에 처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부단히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 프로젝트들,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지식 공유 활동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저 자신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된,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팁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성장에 있어서는 회사나 환경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졸업한 다음에 포항에 있는 한 스타트업에서 한 작년 말까지 한 6년이 넘게 일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회사가 정말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비전이 좋았고,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이랑 또 그 일이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회사가 좋은 것과 별개로 그 물리적 환경에서 오는 그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수도권이나 판교 같은 곳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IT 업계들이 많이 있을 법한 곳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교류를 할 만한 동종업계 사람들이 너무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컨퍼런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가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은 저 지금이 처음입니다. 발표자로서 처음 오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사수 역할을 할 선임 개발자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것들을 저 혼자서 알아서 배워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나 코딩에 대한 코칭이나 리뷰 같은 것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리뷰를 해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흔히 그렇듯 이제 그 개발 스택도 굉장히 좀 낙후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jQuery 쓰는 건 당연하고 스트러치 2도 너무 오래돼서 이제 안 쓰던 그 시절인데 스트러치 1을 가지고 주력 제품 개발했으니까, 그리고 뭐 클라우드, 뭐 CI/CD 그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도 이제 함께 동료 개발자들이랑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저도 그렇고 개발만 이제 하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 리뷰나 스터디, 뭐 지식 공유 등등 개발자의 성장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갈 그런 사람이나 분위기가 좀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외적 요소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회사는 정말 좋은데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다가는 개발자로서 도태되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점점 혼자서 크게 갖고 오게 됐고요. 개발자는 평생 공부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만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알아서 크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을 쳐야 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적어도 성장이 있어서는 사막과도 같은 환경에서 이제 자라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잡았는데, 먼저 이제 토익 프로젝트랑 그리고 지식 공유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먼저 이 물길을 찾는 작업으로서 토익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회사 일과 별개로 남는 시간을 써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 프로젝트를 말하죠. 저도 이제 입사할 때부터 퇴근 후 이제 밤마다 계속해서 밤새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요. 이것들 중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도 있었고 또 외주를 받아서 한 것도 있었어요. 공통점은 근데 실사용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학습한 다음에 그것을 뭐 실습으로
그 실습에 일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는 다른 누군가가 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 서비스를 목표로 해야 거기에 그 수반되는 실무적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그게 진짜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풀스택으로 개발하고 또 환경 구축하고 배포하고 CI/CD하고 이런 운영까지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이제 크고 작은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뭐 OS나 네트워크 관련한 것부터 뭐 인코딩 같은 거에 말도 안 되게 이제 몇 시간을 뺏겨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내공으로 축적이 되면서 살이 되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토이 프로젝트의 장점이 또 다양한 것을 시도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회사의 제품은 제가 제 마음대로 뭐 코드나 설계를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토이 프로젝트는 뭔가 이제 돌아가는 서비스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모듈들마다 다양하게 이것저것 교차해서 시도를 하고 접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언어를 뭐 자바를 코트닝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뭐 서버를 서버리스로 가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코드를 함수형으로 뭐 다시 짜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새로 배우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좀 실무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넓은 지식을 이제 축적할 수 있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은 경험이 또 회사에도 결국 이바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식 스택을 리뉴얼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결정을 내릴 때 그런 토이 프로젝트 경험이 도움이 되던 적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나 자신의 발전뿐 아니라 또 회사에도 힘이 되고, 또 다음 주제로 이야기할 지식 공유에도 많이 유용하게 쓰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장을 위해서 남는 시간마다 이런 토이 프로젝트를,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했지만 동료들을 데려가면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토이 프로젝트로 물길을 찾았다면 이제 그 물을 끌어올려서 나만의 성장의 오아시스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지식 공유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3가지 종류의 지식 공유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유튜브랑 강의 제작, 그리고 이제 책 집필을 썼죠. 그 중에서 이제 유튜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얄팍한 코딩 사전이라는 채널을 이제 3년 반 정도 운영을 해왔고요.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개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책이나 문서를 읽어서는 좀처럼 막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REST API나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런 거는 뭐 어떤 문서 하나 깔짝 읽는다고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힘겹게 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해 줬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 아이디어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거를 남에게 이제 말해주고 싶어서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남한테 알려주기 위한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보를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자료들을 검색하고 실습을 해보면서 머릿속에 파편화된 그런 지식이나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른 누구한테 말해줄 수 있는 지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그냥 알고 있는 거랑 그거를 남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그 지식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한, 내가 이제 만들었던 컨텐츠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나만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지식은 더 제 머릿속에도 더 기억에 깊이 남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유튜브에 컨텐츠 올릴 때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다른 유튜버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뭔가 컨텐츠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오류 지적 댓글이 달리는 거, 이게 이제 그 컨텐츠 만들 때, 그래서 이게 뭔가 틀이 잡힐 부분이 없는지, 잘못된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지 굉장히 이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각 영상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종종 이제 오류가 생겨요. 이게 그런데 이런 부담이 있지만, 이 부담 때문에 더더욱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남한테 뭔가 이제 알려주는 것을 하는 활동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릴 게 장점이었다면, 단점은,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는 모든 분들께 추천하지는 않는 게 시간 대비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에 드는 노동과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거 공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공부할 시간은 나중에 잡아먹게 돼요. 저도 초짜할 때는 막 영상 하나에 막 편집에만 막 며칠에서 일주일 그렇게 걸렸던 데도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돈도 그렇게 딱 되진 않습니다. 아주 막 탑티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도 그냥 용돈벌이나 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유튜브는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 자체에 열정 있는 사람. 그래서 지식을 알려주는 방법은 이제 블로그나 이제 그런 것들,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경험자로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의 지식 공유 활동으로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강의 제작인데요. 이 강의 제작은 이제 그 인프런 같은 데 올리는 그런 플랫폼에 올리는 그런 강의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올리는 강의들도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랑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 특별히 이제 편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이제 장편 강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비해서 공부하고 또 이제 강의 찍는 거 외쪽으로 드는 비용이 적은 그런 이제 컨텐츠들, 그냥 강의 진행에만 집중하면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강의를 만드는 게 어떤 주제를 마스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남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혼자 공부할 때는 이게 이제 막 재미없는 부분들은 막 혼자 막 그냥 넘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강의를 제작할 때는 뭐 막 어떤 부분이 너무 머리 아프거나 막 재미없거나 그렇다고 해서 대충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제 성실히 공부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철저하고 상세하게 이제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만들려면 커리큘럼을 기획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무엇부터 또 어떻게 나눠서 가르칠지, 공부해본 지식들을 대규모로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강자들한테 알려줄지 크게 이제 재구성하는 그 작업이거든요. 이를 고민하는 과정 중에 각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핵심이고 이 각 개념이 이 과목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사전 조사를 차원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강의를 실제로 만들면서 공부하는 것 역시 저 어쩌면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강의 공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또 질문들이 들어와요. 또 인프라넷 또 강의를 올리면 또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에 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강의보다 좀 더 수준 높은 질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는 또 이 그 질문을 받는다는 게 제가 나중에 실무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이 수강생분들, 질문자분들이 대신 겪어주는 그런 그 경험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그 깃 강의에서 제가 실습했던 거랑 다른 환경에서 했던 부분들을 질문자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서 제가 또 그런 것들을 대리 체험해서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답변에 그 대답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작업이긴 한데 결국에는 성장에 그 도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여러분이 강의를 만든다면 가능한 그 유료 강의를 만드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게, 이게 공부의 목적도 있지만 그 금전적 수익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만든다는 것도 아까 유튜브보다는 낫지만 그 많은 시간과 수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아무나 이제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엔 이런 타입이 잘 안 됐었는데, 근데 이제 유료 강의를 통한 수익이라는 게 이런 고생스러운 과정을 견뎌내도록 하는 또 좋은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 액수가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더더욱 이걸 위해서 강의의 퀄리티나 질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그렇게 번 돈으로 또 이제 다른 책을 구매하고 강의를 구매하는 등 더 나 자신의 공부에 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좋은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책을 집필하는 건데요. 이 책을 쓴다는 건 또 이제 그 말씀드렸던 뭐 유튜브나 그 강의 제작과는 또 다른 경험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정된 페이지에다가 선배들 지식들을 그 정제해서 넣는 작업인데, 이게 외로 또 그 고되고 오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출판사랑 소통을 하면서 계속 퇴고하고 편집하고 그러다 보면 몇 달에서 한 달이 훌쩍 갔는데,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어떤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또 이제 어떤 글이나 그런 걸로 펼쳐내는 그런 거에 대한 또 자신감이 크게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원래 글 쓰는 거 좋아하지만 책을 써본 거랑 안 써본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개발자가 특히 책을 쓰기가 굉장히 수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 다른 분야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그쪽 분야에서는 책을 쓰려고 해도 저자가 출판사를 찾아다녀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판사를 또 설득을 해야 되고. 근데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출판사가 막 많이 컨택을 해옵니다. 그만큼 출판사로서는 이런 좋은 컨텐츠에 대한 그 수요가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좋은 주제가 있거나 어떤 거를 공부하는데 이거 내가 좀 책으로 써볼만 하다. 이게 뭐 높은 수준이든 아니면 그냥 쉬운 책이든 얼마든지 자원해 볼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책도 내봤다 하기 유리한 직종이 개발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서점에서 저자명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만큼 또 큰 게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취감을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책 쓰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제가 이제 여러 방법들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을 향한 갈망인 것 같아요. 개발자는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공부하고 성장해야 하는 직업인데, 저도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가 너무 좋았고 그곳 생활이 즐겁고 참 행복했는데, 이제 거기에만 그 상태만 머물렀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그래서 현재의 만족감이 줄 수 있는 그런 안주의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말라 죽는다. 그런 탁월해짐을 위한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 또 다른 면은 이제 그냥 여러분이 이런 걸 할 때 그냥 막연한 공부보다는 인센티브가 있는 목표를 둘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될 수 있고, 또 강의 같은 경우 수익, 그리고 책이면 이제 출간 자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기꺼이 새로운 도전을 해보게 하고 또 꾸준히 노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딱 이제 목표를 두고 이제 한다면 여러분이 보다 더 이제 성실하게 이런 것들 해낼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옛날 사막에도 상인들은 길을 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째 보면 그렇게 척박한 환경이 저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여러분한테 가장 적합한 여러분만의 개발자로서의 선장 전략을 찾아내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